이 표시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이 표시는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표현한 기호입니다.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또는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은 l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기호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 기호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 기호는 x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a보다 작으면서 함수 f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r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L을 X는 A에서의 fx의 좌극한이라 하고 R을 X는 A에서의 fx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하고 이때 L을 x는 a에서의 함수 fx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묶어서 x-1로 약분하면 y는 x의 제곱 그래프가 되지만 이 함수 fx가 분모에 x-1이 있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는 1일 때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는 1일 때는 빼고 그려주셔야 합니다. x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x는 1인 함수값 f1로 다가가는 상태를 좌극한이라고 하고 x값이 1보다 큰 쪽에서 x는 1인 함수값 f1로 다가가는 상태를 우극한이라고 하면 둘 다 같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은 같다 라고 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그러니까 f1의 값과 f1에 가까워지는 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x는 1일 때 함수값이 없으니까 함수 fx는 열린 구간 0,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x가 0초가 2 미만일 때 x는 1에서 그래프가 끊겨 있으니까 연속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구간이 x는 1이 제외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미만까지 생각을 해보면 불연속인 지점은 없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는 1이 포함된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닫힌 구간 1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x는 1일 때 연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개념은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f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값이 a일 때 함수값을 fa라고 하면 이 주황색 점의 좌표는 a, fa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는 b일 때 함수값을 fb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실제 이 f라는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x값이 a일 때부터 b가 될 때까지 기울기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기울기의 정의와 동일하게 x값의 증가량인 b-a 분의 y값의 증가량, 즉 보라색 점의 y좌표값인 fb 빼기 주황색 점의 y좌표값 f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인데 리미트 b는 a에 다가간다는 기호가 추가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b라는 지점에 있는 값이 a라는 지점으로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b 지점이 a 지점에 가까워지면 f라는 이름의 함수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고 점점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이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내려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거의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를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거나 f'a라고 부르거나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f'a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f'a라는 값이 뜻하는 바는 x는 a일 때 함수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간격의 의미를 둬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h라 놓으면 b 지점 대신 a 플러스 h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x에 a 플러스 h를 대입할 때 함수값은 fa
a 플러스 h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b-a는 x값의 차이니까 간격을 표현한 h라고 다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y값의 증가량은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간격이 0으로 가까워지면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야 하니까 b가 a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h가 0으로 가까이 가주면 됩니다. 이 식이 모든 미분법을 정리할 때 쓰이는 식입니다. h가 0으로 점점 다가가면 이렇게 함수 fx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f'a라고 부릅니다.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가 a일 때 성립하지만 b일 때도 성립하고 모든 실수 범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변수를 x로 일반화시켜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함수 fx가 x는 n의 제곱일 때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식과 같고, fx 플러스 h는 함수 fx에 x 대신 x 플러스 h를 대입시켜 달라는 말이고, fx가 x의 n제곱이니까 x 플러스 h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x를 대입하면 x의 n제곱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한 가지 하면 a의 1제곱 빼기 b의 1제곱은 a의 1제곱 빼기 b의 1제곱이고,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의 1제곱 빼기 b의 1제곱 곱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b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의 1제곱 빼기 b의 1제곱 곱하기 1 대신에 b의 0제곱이라고 쓰면 a의 제곱 b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b의 1제곱 더하기 a의 0제곱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의 4제곱 빼기 b의 4제곱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지수를 보면 3, 2, 1, 0 순서대로 작아지고 있고, b의 지수는 0, 1, 2, 3 순서대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식에 a를 곱하면 이렇게 a에 대한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b를 곱하면 이렇게 b에 대한 차수만 하나씩 커지게 됩니다. 이 둘을 빼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항들이 다 사라지고, 제일 앞에 있는 a의 4제곱과 제일 뒤에 있는 항 b의 4제곱이 마이너스 b의 4제곱으로 남게 됩니다.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앞부분은 2를 뺀 x 플러스 h 빼기 x라고 쓰고, 뒷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n-1제곱에서부터 1씩 내려가면서 0까지 써주시면 되고, 녹색 부분은 x의 지수는 0부터 n-1까지 1씩 늘어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던 x 플러스 h-x는 h만 남으니까 분모랑 약분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h를 0으로 보내달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h 대신 0을 대입하고, 각 항을 정리해보면 파란색에서는 h가 사라져서 x만 남고 지수는 1씩 줄어드는데, 녹색에서는 x의 지수가 1씩 늘어나니까 둘을 곱한 항들은 모두 지수가 n-1로 유지되게 됩니다. x의 n-1제곱이 0에서 부터 n-1까지 있으니까 총 개수는 n개가 될 것이고, x의 n-1제곱을 n번 더하면 곱하기 n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으니까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입니다. 이번에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는 방법은 앞서서 배운 방식과 동일하게 x 대신 x 플러스 h를 대입한 값에서 x를 대입한 값을 빼고 h로 나누고 h를 0에 다가가게 만들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려면 이렇게 fx 곱하기 gx 플러스 h를 한 번 뺐다가 더하는 과정을 넣고, 분자에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 녹색으로 묶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파란색 fx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주면 녹색 gx 플러스 h에는 h가 있으니까 기호를 남겨주고, 파란색 fx에는 h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황색은 앞에서 배웠던 미분 공식 f'x가 되고, 녹색에서는 h가 0으로 갈 거니까 gx만 남게 되고, 파란색 fx는 그대로 있고, 분홍색은 미분 공식에서 함수 이름만 f에서 g로 바뀐 상태니까 g'x라고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고, 두 함수의 곱골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한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유도 과정 전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미분은 h가 0으로 다가갈 때 x 대신 x 플러스 h를 대입한 값에서 x를 대입한 값을 빼고 h로 나눈다 라는 것과, x의 n제곱의 미분과 방금 배운 곱의 미분법까지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를 이렇게 지수를 다 써놓고 미분을 하면 x의 세제곱은 3x의 제곱이고 2x의 제곱은 4x의 1제곱, x의 1제곱은 1 곱하기 x의 0제곱이 되고, 5x의 0제곱은 5 곱하기 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정리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미분했던 다항식을 미분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는 되돌릴 수 있지만 원래 있던 상수항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쓰고 적분상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과정을 부정적분한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했던 식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미분하다가 사라진 상수항을 적분상수 C로 표현했다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연산 연습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곱의 미분법에 의해 미분한 식도 부정적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부정적분하고 이렇게 좌변으로 옮기고 좌변과 우변 자리만 바꾸면 이 마지막 식이 또 하나의 부정적분 공식이 됩니다. 정적분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시작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fx에서 a, fa와 b, fb를 이렇게 설정하고 a와 b 사이를 4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는 4분의 b-a이고 x축 위에 등분한 각각 지점에서 함수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각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a에서 이 녹색 선의 길이만큼 더 간 a 플러스 4분의 b-a를 대입한 이 노란색 지점의 y좌표 값은 fa 플러스 4분의 b-a가 되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4분의 b-a이고 세로는 a 플러스 4분의 b-a를 대입한 함수값 fa 플러스 4분의 b-a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값을 곱한 값이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유지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4분의 b-a에서 4분의 b-a만큼 더 간 x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fa 플러스 4분의 b-a 더하기 4분의 b-a라고 쓸 수 있고, 세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4분의 b-a만큼 더 간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세로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직사각형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곱셈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식을 다 더하면 이 파란색 직사각형 4개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라고 써놓고 1에서 4까지 변경되는 부분에 k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하나의 식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등분이 아니라 8등분을 해보면 이렇게 8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고, 16등분을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16개의 넓이의 합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작게 계속 등분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모양의 넓이에 가까워질 것이고, 무한히 많이 자르면 이 파란색 모양의 넓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한히 계속 자른다는 표현은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고 4등분 되어 있던 곳을 n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a에서 b 사이를 가로는 b-a를 아주 작게 잘라서 만들고, 세로는 f라는 함수의 x값을 대입한 수를 대입하여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으로 넓이를 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위에 있는 식과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 a에서 b 사이를 가로는 b-a를 아주 작게 잘라서 만들고, 세로는 f라는 이름의 함수에 x값을 대입한 수를 대입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으로 넓이를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방금 했던 방식으로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좌표에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함수값이 음수니까 세로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가로는 양수니까 넓이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넓이라는 단어는 음수가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정적분한다 또는 정적분 값을 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넓이를 구한다가 아니라 정적분 값을 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파란색 범위를 정적분했을 때 20이 나왔고 붉은색 부분을 정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왔다면 정적분 값은 20 더하기 마이너스 10을 해서 10이 나오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파란색의 넓이 20과 분홍색의 넓이 10을 더해서 30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정적분을 넓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있는 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해당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어서 정적분 값을 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